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MJ이고요. 네, 지금 앞으로 이제 가장 궁금한 그 호주 부동산 전망,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뭐 저보다도 저는 이제 그 전문가를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마이크 야든이라고 저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분이시면은 이제 다 아시는 분인데요. 40년 부동산 및 재테크 전문가이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명백히 2023년 초에 주택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언론이 말하는 가장 큰 현상의 문제, 이제 모기지 스트레스, 이것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왜 호주 부동산은 강력한가, 또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 저랑 같이 오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네, 우선 이게 할아버지가, 안경쓴 할아버지가 마이크 야든이라는 분이신데요. 40년 동안 이제 부동산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호주에 인정받은 부동산 전문가, 작가이자 해설가이시고 호주 50대 영향력 있는 생각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치 하빗, 포어 하빗,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책이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 아저씨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주요 호주 신문, 금융 및 부동산 잡지에 기고되었고 상업 라디오에서 부동산 해설자로도 정기적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2023년 초에 주택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 아티클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비관론자들, 그 언론에서 말하는 비관론자들은 이제 항상 이 하락을 예측을 하신다고 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언론은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하락한다고 해야 클릭을 해요. 그래야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자기 이제 언론이 이제 좀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호주 부동산 지식 부족에 인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은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금리 하나만 올라간다 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인구, 수요, 공급 이런 모든 것들, 경제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이제 영향이 있는데, 근데 하나 가지고 이제 언론은 다음 달에 내년에는 20%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항상 과거에도 항상 틀린 예측을 하셨어요. 이제 1990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도 그렇고 팬데믹 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가 그러면 호주에서 가장 큰 하락을 했냐? 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서 2019년도 사이인데요. 2017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신용 긴축이라는 그게 나왔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선거에서 네게티브 게어링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좋은 걸로 끝났지만 이때 이제 최고점에서 최저점, 2017년도에서 19년도에 최고점에서 최저점이 9.9% 차이밖에 안 나요. 그때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하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자릿수가 안 되죠. 이제 9.9%가 최고의 하락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 분이 말씀하시기는 폭락 예측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같은 경우는 영향을 주는 종로지 폭락을 할 수는 없어요. 앞에 이제 모니카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네, 호주 부동산은 그리고 상승 주기의 단계에 진입을 하였고 장기적으로 호주 부동산은 너무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두 개의 아티클을 이제 뽑아와 봤는데요. 이 기사를 제가 언론에서 말하는 호주 주택 시장 하락,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 전부 다 언론에서 30% 내려간다, 어디는 50% 내려간다 이렇게 했죠. 이건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은 어떤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 오른쪽 같은 거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20%가 떨어진다. 이때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나온 이 기사입니다. 이때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금리가 오른다, 이제 집값이 하락한다, 절대 사지 마라, 이런 종류의 그 아티클을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봤고요, 사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지금 부동산의 호가예요. 이제 2022년 9월부터 1년간의 변화인데요. 1년 동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7.4% 상승을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상승을 했어요. 언론이 전부 다 하락한다고 거의 80% 이상이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이 말하는 가장 큰 현황의 문제, 모기지 스트레스, 이거 말 굉장히 많죠 요즘에. 모기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현 상황에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가.
그 이유는즉슨 현재 호주 경제 강한 성장 그리고 실업률이 낮아요. 실업률이 지금 호주 역사상 가장 낮습니다. 3.7%로 지금 여기 그래프가 이제 호주의 실업률인데요. 이게 가장 낮아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옛날에는 뭐 10%가 넘어갔던 적도 있었죠. 옛날에 그 1990년도에 이제 글로벌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자율 같은 경우도 십몇 년 전에도 4%대였어요. 그 예를 들면 2011년도에는 4.75%였어요. 지금이 금리가 막 엄청 높아가지고 막 그런 것보다 이제 심리적 위축이 있지.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 지나고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된 그 세계가 많으니까 심리적 위축이 있지. 사실 금리로서는 굉장히 큰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은행들 대출 가능성도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호주 은행은 아무나 대출해주지 않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돈이 될 만한 이 갚을 만한 사람들을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자들이 높은 이자율에 굉장히 대비가 잘 되어 있어요. 호주는. 그리고 호주인 대부분 오프셋 계좌에 저축을 하고 모기지 사전 상환합니다. 이제 오프셋 계좌가 뭐냐면 그 주택 대출과 연결된 특별한 계좌로서 이 계좌에 돈을 넣어둔 만큼 이자가 줄어들어서 대출을 빨리 상환할 수 있는 특별한 계좌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주택 구매자들이 상당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구입의 대략 절반이 빚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그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요. 호주 전체는 1,030만 채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 중 오직 600만 채만 모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고 사실 저는 진짜 생각이 든 게 아 참 나는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구나. 저는 거의 다 뭐 전부 거의 한 80% 이상은 융자를 껴서 살 줄 알았는데 부자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부자가 이제 부자 만들면 많더라고요. 이게 거의 반 정도가 모기지를 끼지 않고 캐시로 한 방에 사요. 예,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주 주택 시장의 규모가 매우 커요. 이게 규모가 뭐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하락을 하려면 아주 큰 뭔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과 정부가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왜 호주 부동산은 강한가? 이제 이거에 대한 뒷받침하는 요소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 건데요. 신규 건설이 부족합니다.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제 공급망 중단 등의 문제로 충분한 주택 건설이 되고 있지 않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건설 비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집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는. 그래서 판매형, 임대형 부동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국제 이민이 증가해서 주택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지금 이민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호주에 뭐 사실 그 각국 나라에서 지금 호주가 1등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오는 이민자가 전 세계에서. 그리고 호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호주 역사상 현재가 가장 낮아요. 3.7% 아까 보셨죠? 그리고 대다수가 그 말인즉슨 이제 대다수가 모기지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임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에 비해 월세 수익률이 아주 높아요. 호주는 엄격한 대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부실 대출이 없어요. 정부의 인센티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값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제 호주에서 대략 한국 돈으로 7억 정도의 집을 산다고 쳐도 이제 시티 아파트가 대략적으로 이 투베드가 7억 정도 하니까 지금 월세 수익률이 모기지를 갖고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600불 정도가 남습니다. 지금 600~700불 이런 나라가 거의 호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서 2030년도에 세계 해외 이민자 추세인데요. 이 그래프는 사실은 전 세미나 5월달에 준비를 했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다시 가져와 봤어요. 전 세계 1위는 호주가 14%고 여기 밑에 보면은 한국이랑 일본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지금 그리고 또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제 출산율이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지금 0.67인가? 지금 한국이 그런데 그렇다는 말은 이제 미래에 살 사람이 없다. 근데 집은 지어지고 있는데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이제 작고 이제 공급이 너무 많은 그런데 호주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장기 전망입니다. 호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전망. 이제 이 아저씨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야드니 씨가 이제 말씀을 한 건데요. 동네 중요성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을 돈을 내고라도 사람들이 좋은 동네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갈수록 더 커진다고 해요.
그 좋은 동네라는 것이 이제 병원 근처, 좋은 병원 근처. 이거는 이제 아마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병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겨가지고 좋은 병원 근처가 굉장히 이제 가격이 오를 거고요. 우수한 학군 인프라, 학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교육이랑 관련이 있죠. 이제 자녀 교육도 그렇고 이제 학군이 좋으면은 이제 자녀가 만나는 그 다른 자녀분들도 이제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작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약간 이제 학군에 따라서 이제 인프라가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도 다 알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쇼핑 시설 및 마트가 있는 곳을가 이제 인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치가 예를 들어 지금 멜번으로 예를 들면 동쪽이 좀 위치가 좀 많죠. 아시안들이 많고 좀 동쪽이 많은데 그거가 계속 좀 더 좋아지지 서쪽이 좋아질 가능성은 이 아저씨가 봤을 때는 낮다고 합니다. 동쪽에 더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시장 변화가 앞으로 계속 임대료가 상승할 거고 수요는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오른쪽에 보면 그래프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게 왼쪽에 있는 이 옅은 색이 옛날 2012년부터 2022년도에 이제 인구 수고요. 인구 이제 나이 별대로 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짙은 바가 2022년부터 2032년도에 이제 될 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수가 보면은 이제 15세 이제 24세 이제 젊은 층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걸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말인즉슨 이제 저희가 하우스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렌트해 봐서 봤겠지만 옛날에 하우스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뭐 안정성 문제도 있고 도둑들이 드는 문제 그런 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 메인테넌스 그게 굉장히 힘들죠. 이제 뭐 잔디 깎아야 되거나 나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땡볕에 그거 깎는다고 그 잔디를 앞뒤로 깎아야 되지. 그리고 포섬 그 위에 막 다니는데 포섬도 소리 너무 시끄러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옆집 시끄러우면 옆집 개가 시끄러워도 굉장히 불편해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3일 동안 물이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하우스에 그 수도관이 막혀가지고 근데 그 집주인은 알았다 고쳐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뭐 고치는데 뭐 문제 생기고 앞에 수도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하우스 문제가 있지만 뭐 타운하우스나 아파트 새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현저히 작아요. 굉장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젊은 층이 좋아하죠.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하우스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젊은 층들은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만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젊은 층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주위에서 전부 다 왜 타운하우스를 사냐 조금만 더 모아서 그때가 가장 후회가 됩니다. 지금 4년 전인데 그 지금 타운하우스가 지금 1억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5천만 원이 올랐는데 제가 살려고 했던 이 모니카 대표님한테 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5천만 원이 올랐고 만약 그게 지금 있다면 이제 그 제가 월세 수익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모기지를 갚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아마 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가 믿는 쪽으로 가라. 친구 말 듣지 마라. 무조건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 말을 듣고 판단은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판단을 해서 이제 행동을 해야지 친구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